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건강에 대해 솔직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한국과 같이 빨리빨리 문화가 지배하는 분주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업무 압박과 겉으로 보이는 운동법들에 둘러싸여 정작 몸 깊은 곳에서 보내는 진짜 신의 귀를 기울이는 법을 잊곤 합니다. 잠시 거울 앞에 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복부가 흔히 말하는 맥주 배처럼 나오고 있거나 비록 팔다리는 가늘어서 옷을 입었을 때 말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마다 얼굴이 항상 부어 있고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미용상의 문제나 짠 음식 섭취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간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도한 지방의 바닷속에서 조용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한국에서 살며 일하고 계신다면 임상의사로서 제가 정말 경각심을 느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에 한국인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40대에서 50대 연령층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이 단순히 소주와 함께하는 회식밤의 결과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혈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생물학적 재앙이며 한 세대의 수명을 직접적으로 단축시키고 호르몬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시아인, 특히 한국인이 왜 이토록 취약한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마른 체형이지만 고지혈증이나 지방간을 가진 비율이 그토록 높은 걸까요? 그 답은 멕시코식 전병인 타코나 이탈리아식 납작빵인 피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체질에 있습니다. 한국인은 생물학적으로 서양인보다 피부 아래의 지방을 저장할 수 있는 한계치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에너지를 섭취했을 때 지방이 허벅지나 팔에 피부 아래에 쌓일 공간이 없으면 지방은 매우 빠르게 장기 사이 특히 간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구의 비만이 아니더라도 병에 걸릴 수 있으며 단지 약간의 과체중만으로도 질환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체질은 이미 장전된 총일 뿐이며 매일 몸에 넣는 음식과 생활 방식이 실제로 반가세를 당기는 사람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인의 식탁은 비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거친 잡곡 중심의 소박한 식사에서 정제된 탄수화물과 숨겨진 설탕이 넘쳐나는 식단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무실 내에 제1의 조용한 살인마인 믹스커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깨어있기 위해 매일 3봉지에서 5봉지씩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까? 그 봉지 안에는 설탕과 식물성 크림이 가득 차 있습니다. 혹은 저녁을 배불리 먹은 직후에 배 사과 포도 같은 거대한 후식과일 접시를 비우는 습관은 어떻습니까? 과일의 당분과 믹스커피의 설탕에는 상당량의 과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밥 한 공기에서 얻는 포도당은 근육에서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지만 후식 과일이나 청량음료에서 얻는 과당은 100% 간으로 직접 가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때 간에서는 지방 신생 합성 과정이 활성화되는데 이는 간이 설탕을 직접 지방으로 전환하여 그 자리에 바로 고정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습관을 살펴보십시오. 라면으로 때우는 서두른 점심 고기구이로 저녁을 먹으면서도 반드시 볶음밥이나 냉면으로 마무리하는 습관, 그리고 치킨이나 족발 같은 늦은 밤의 야식 주문까지. 이 모든 것들은 가장 강력한 인물인 인슐린 호르몬을 자극합니다. 저는 종종 인슐린을 매우 엄격한 보디가드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흰쌀밥 떡볶이 또는 면 요리를 먹을 때마다 인슐린은 급격히 상승하며 그것의 임무는 지방 연소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저장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을 때 그것은 호르몬 민감성, 리파아제 효소를 마비시킴으로써 온몸에 지방 창고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주말에 등산을 가거나 한강을 열심히 걷는다 해도 간식과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습관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여전히 높다면 우리 몸은 뱃살이라는 지방원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는 보디가드인 인슐린이 여전히 그곳에 서서 모든 출구를 굳게 잠그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끊임없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인슐린을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아저씨들의 경우 높은 인슐린은 뇌에서 고환으로 가는 신호를 차단하여 테스토스테론을 급감시키고, 이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며 근육과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흰쌀밥, 술, 그리고 과당의 영향으로 간에 지방이 과부하되면 간에서 지방이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일종의 생물학적 기름 유출 현상이 발생합니다. 염증 물질들은 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뇌로 이동하며, 이것이 바로 많은 한국 중년들이 브레인 포그, 두뇌 안개 증상, 즉 건망증과 업무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만성 간염은 나중에 기억력 감퇴와 알츠하임어병으로 이어지는 길이며, 이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입니다. 저는 또한 또 다른 불편한 진실인 마른 체형의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고 겉보기에는 날씬해 보이지만 간에 지방이 심하게 쌓인 사람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은 나는 말랐으니 건강하다고 방심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비만인 사람보다 오히려 더 높으며, 진정한 건강은 작은 치수의 바지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대사 유연성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방간은 사악한 호르몬 도둑이기도 하지만, 이 도둑은 아저씨들과 아주머니들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아저씨들의 경우 찜질방에 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배는 아주 많이 나왔는데 가슴은 여성처럼 처지기 시작한 남성들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에 지방이 쌓이면서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밀집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효소의 역할은 남성 활력의 원천인 귀중한 테스토스테론을 훔쳐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간에 지방이 많을수록 테스토스테론은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근육을 잃고 가슴이 커지며 선교기 감퇴하고 맥주배가 더욱 쉽게 나오는 잔인한 순환에 빠지게 되어 50대라는 나이에 남성으로서의 당당함을 점차 잃어가게 만듭니다. 반면 아주머니들에게 지방간은 내분비 교란의 근원입니다. 간의 인슐린 저항성 상태는 난소를 자극하여 탈모 한국 중년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 피부 노화, 그리고 심각한 갱년기 생리불순을 유발합니다. 간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값비싼 피부 관리실에 가는 것보다 피부와 몸매를 되찾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분주하고 유혹이 가득한 이곳 서울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은 기적적인 재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최신 의생명공학을 바탕으로 한 한국인을 위한 5단계 건강 경로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정기 건강검진 결과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우리 한국인들은 검진은 열심히 받지만 보통 결과를 대충 훑어보고 넘깁니다. 다음번에는 나이,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 효소 알라닌, 아미노전이 효소, 그리고 혈소판 수치라는 4가지 지표를 즉시 확인하십시오. 의사의 경고를 기다리지 말고 집에서 직접 간 섬유화 지수 나이 곱하기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 효소 나누기 혈소판 곱하기 루트 2 알라닌 아미노전이 효소를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수치가 2.67을 넘는다면 여러분의 간은 이미 흉터가 생기는 섬유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겉모습이 뚱뚱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늦게까지 일하는 문화에도 불구하고 대사 마감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퇴근 후 동료들에게 이끌려 회식을 가거나 집에서 치킨이나 족발 같은 야식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저녁 7시 이후가는 복구 모드로 전환됩니다. 만약 밤 10시에 술을 마시거나 야식을 먹는다면 여러분은 간에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저녁 식사는 저녁 7시 이전에 집에서 마치도록 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면 물과 채소 위주로 섭취하고 탄수화물이나 양념이 강한 음식은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셋째, 조용한 살인마를 우리 전통의 영약으로 교체하십시오. 식후에 마시는 믹스커피와 과당이 가득한
거대한 후식 과일 접시를 즉시 치우십시오. 대신 오미자차나 녹차와 같은 우리의 훌륭한 전통차로 돌아가십시오. 오미자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시잔들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가네 해독 기능을 강화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며 추가적인 당분 섭취 없이도 포만감을 느끼게 도와줍니다. 넷째, 익숙한 반찬에서 콜린을 보충하십시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에서 지방을 실어 나르는 트럭 역할을 하는 콜리드는 우리 민족의 영혼이 담긴 음식에 풍부합니다. 바로 두부 된장찌개 그리고 계란찜입니다. 흰쌀밥을 너무 많이 먹기보다 콜린이 풍부한 이 반찬들을 더 많이 드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의 간을 구하는 구원자입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훌륭한 지형을 활용하십시오. 비싼 체육관에 가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주말에 등산 습관이나 저녁 식사 후에 한강 산책을 활용하십시오. 30분에서 40분 정도의 걷기는 수송체살을 활성화하여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당을 근육으로 보냅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 온도를 켜고 실내에 앉아 귤만 까먹지 마십시오. 따뜻한 롱패딩을 입고 밖으로 나가 걸으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은 광류를 발생시켜 뇌를 진정시키고 빨리빨리 압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코르티솔을 감소시켜 복부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지방간은 노년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해야 한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끈기와 의지력이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편리한 믹스커피나 무의미한 술자리가 그 힘을 빼앗아가게 두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날씨가 춥더라도 창문을 열어 햇빛을 맞이하며 밥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가족과 피로에 지친 동료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건강하고 당당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진화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30일 만에 내장 지방을 모두 태울 수 있는 간헐적 단식법에 대해 이야기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